중학교 2학년? 나는 응? 나는 1학년 2명. 편한 대로 앉으셔도 되는데. 자, 그래서 시작부터 해보자. 속도와 가속도가 됐고. 아니야, 이거 봐. 물리학 과목이 학평이 많이 풀리지 어렵다고. 계산도 많고 수학도 많이 쓰고 어려운 건 맞아. 그런데 대신 물리학은 편한 건 없어. 그래서 그 전에 약간 시비. 과학이란 게 뭘 다루는 걸까? 뭐가 궁금해서. 그냥 해서 철학적인 얘기니까. 과학에 대한 철저하게 자연이야. 그 자연의 법칙을 다루는 게 과학이야. 그러면 자연은 뭘까? 무슨 뜻일까? 자, 스스로라는 뜻이지. 연은 그러한 연자, 즉 자연은 스스로 그랬다. 즉 원래 그랬다는 뜻이다. 얘기하자면 자연이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 외우는 게 아니지. 그래서 당부사항인데 최대한 뭔가 외우지 말려고 해라. 과학은 한번 외우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할 건데, 그래서 너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무언가를 외워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 물어봐야 될 포인트야. 그냥 외우려고 하면 진짜 답 없다. 왜 이렇게 점점 많아져? 헷갈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 이번 시간에 나올 건데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고 넓이는 의미 없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가속도고 넓이는 변이가 돼. 그 다음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넓이는 속도 변화고 기울기는 의미가 없다. 라고 6문장을 얘기했는데 이거 외울 수 있는 사람? 아니죠? 난 어떻게 얘기했을까? 외운 게 아니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댓글이 나오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뭔가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런 거 아무나 외우려고 해봤자 의미 없을 거야. 중학교 과정에 혹시 행성 파트 배울 때 동에서 서에서 동 헷갈렸던 거 기억나나? 중학교 과정 안 했나? 네. 그런 것도 사실 외우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굉장히 당연한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자, 그럼 일단 변해부터. 야, 혹시 목표 학교가 어디냐? 너네? 고등학교. 그럼 좀 더 뒤로 혹시 의대 진학 생각하시는 분 손? 손이 뭔가? 그러면 자사고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겠네. 1학년 아직 너무 먼 얘기인가? 네, 일단 가자. 변이 영어로 displacement라고 하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그보다 사람 이름은 지멋대로 지어놨지만은 과학 용어는 항상 저 말의 뜻이 있거든.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변위가 뭔지 대충 무슨 느낌일 것 같냐? 변 무슨 뜻이게? 응? 안 들려. 얘기 안 하기로 했어. 변은 변한다는 뜻이고 위는 위치를 얘기한다. 말 그대로 위치의 변화라는 관계 있는데 여기서 잠깐 변화량을 어떻게, 여기 CF는 참고하라는 뜻이다. 본문에 없는 내용이야. 변화를 어떻게 구하게? 초등학교 잘 나왔는지 수학 잘 배웠는지 봐야 되겠다. 빵이 5개가 있었어. 그런데 어떤 뚱뚱한 사람이 그 중에 뭔가를 먹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2개밖에 안 남았어.
저 다시 빵이 원래 5개였는데 누가 먹어서 2개가 됐다. 변화량 몇 개게? 3개. 땡. 혹시 다른 의견 있는 사람? 변화량 5개에서 2개로 된다. 그럼 변화량은 몇 개일까? 지금 묻는 게 뭐냐면 약간 힌트를 주자면은 누구나 3개라고 한다면은 알아듣지. 근데 그게 누구나 알아들으니까 틀렸다는 걸 모르는 거다. 그래서 3개가 답이 아니다. 수학적인 좀 더 명확한 정의가 있지. 혹시 알겠는 사람? 그렇지, 마이너스 3이지. 왜? 3개 줄었잖아. 맞나? 사실 이렇게 일기상에서 아무렇게나 들어가니까 변화를 다루는데 헷갈리게 되는 건데 그 변화는 무조건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거다. 항상 그렇다. 예를 들어 빵 나중에 2개, 처음엔 5개. 그러니까 2 빼기 5 해서 마이너스 3. 이게 맞지? 3개 줄었으니까. 그래서 변화량은 무조건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계산을 이렇게 한다는 건 또 모르고 있지. 그래서 좀 헷갈리는 포인트가 생길 거야. 자, 그 다음 위치부터 따지는데 너네가 좀 알아야 될 게 다른 게 있다. 물리량을 다룰 때 시간에 대한 변화율, 즉 변화량을 따질 건데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시간하고 시각을 구분 먼저 하자. 자,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무슨 뜻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간자. 네, 사이. 간격이라는 뜻이다, 그죠? 그럼 저 간격을 재려면 중심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시각이다. 즉 시간은 시각과 시각 사이 간격이다. 시각이라고 하는 건 또 조금 다른 의미에서 흘러가는 시간. 미안, 외국에서 와서 한글을 못해요. 인정이야. 시간상의 한 점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학교 가는데 아침 7시에 일어났다. 그래서 밥 먹고 학교 도착하니까 7시가 8시 30분이 될 거야, 시작. 그럼 여기서 7시라고 하는 게 처음 시작 시각이고 마찬가지 도착 시각이다. 이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을 시간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사실 헷갈리는 포인트는 이렇게 시각하고 시간 표시한 이 축 자체도 사람들이 그냥 시간이라고 부른다는 건데 두 번째 얘기의 시간은 이걸 얘기하죠. 흘러가는 시간상의 한 점이 시각, 그리고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이 시간이라는 거다. 자, 그렇다는 얘기고 하나만 더 하자. 변화량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당연히 다르다는 뜻이니까 디퍼런스가 있다, 그죠? 약자는 보통 D를 써. 그런데 아니 D를 쓰고 싶은데 D를 딴 데 많이 쓰니까 예를 들어 미분 배운 사람 저기 미분 교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D는 못 쓰고 라지 D는 촌스럽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어서 자무의 D에 해당하는 요걸 쓴다. 야, 혹시 알파벳 아시는 분? 알파벳 한번 읽어봐라. 야, 너네 알파벳을 왜 알파벳이라고 하는지 알아?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알파 베타로 시작하니까 알파벳이라고 하겠지. 영어로 물론 A, B라고 하겠지만 알파 베타 가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아이오타 너무. 자, 어쨌든 저기에 각각 순서대로 얘가 알파벳에 A에 해당하고 B에 해당하고 G에 해당하고 D에 해당한다. 물론 얘는 E고 얘는 Z 맞아. 이딴 식인데 수음작은 알파, 베타, 가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엄마야 틀렸네. 베타, 이딴 식으로 쓰는데 어쨌든 영어에 이 책에도 나오는 문자 대부분이 이딴 식이다. 영어 약자 쓰려고 하다가 적당하지 않으면 보통은 그 그리스어 자으로 넘어가. 대충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 쓰다가 안 되면 한자로 넘어가는 거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줄겠네. 자, 어쨌든 그랬다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부터 위치를 하기 전에 중학교에서 배우는 위치 표현의 3요소. 이거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치? 혹시 아시는 분? 위치 표현할 때 예를 들어 너희 집까지 쳐들어갈래? 그러려면 어떻게 위치를 알려줘야 될까? 라는 건데 당연히 어디서부터 그 시작점이 필요하겠지? 그게 기준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알려줘야 되겠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려주면 그 기준점부터 유일한 위치가 하나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위치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부터의 거리와 제일 중요한 방향이 들어가야 되겠지. 다행인 거는 물리 원 수준에서는 1차원에서 움직이니까 1차원에서는 앞이다 아니면 뒤다만 필요하다. 즉 방향이라는 게 앞 아니면 뒤밖에 없는데 물리 2만 가도 방향이 모든 방향이 돼. 혹시 수학에서 방향까지 표시가 가능한 물리량이 뭔지 배우신 분? 벡터죠? 수학 끝났다고 하신 분? 벡터 혹시 배웠나? 저 조금만 응? 아니 벡터는 괜찮아. 물리 원에서는 벡터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 자, 어쨌든 그랬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위치 표현. 지금 물리 원 한정으로는 1차원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방향은 한정시키자. 이거 아니면은 뒤라고. 즉 직선 운동, 1차원 운동에서는 앞방향 아니면 뒷방향밖에 없다. 이거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기준점 항상 5라고 표시하지. 혹시 수직선상에서 기준점을 왜? 아니야. 먼저 이렇게 얘기해야지. 요 방향이 앞쪽이라고 하잖아. 그냥 X라고 생각해도 돼. 거기에 기준점을 잡을 때 여기에 쓴 거 이거 0일까? 5일까? 수직선이 됐든 아니면 좌표기 데카르트 좌표기가 됐든 가운데서 요소이 5개 0인데 몇 주려고? 몇 주려고 싸우자고? 찍어봐. 저거 올 것 같아? 0일 것 같아? 무슨 뜻인지도 알고 계시나? 맞아. 기준점, 원점이라는 뜻이지.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1차원 기준이다. 차원은 하나만 올라가면 나머지 쉬우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 갔다. 그러면은 앞쪽으로. 그래서 나중 위치가 3이 됐다 치자. 그러면은 앞으로 3만큼 갔다 라는 표현은 그냥 플러스 3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여기서 기준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은 위치 변화는 여기서 이렇게 변했고 변화량은 제로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갔으니까 변화량이 마이너스 2니까 어쨌든 변이 마이너스 2라는 걸 변이 얘기할 때 얘기하고 기준점에서 위치 지정할 때도 기준점에서 앞이다 뒤다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표시하면 된다. 전부. 그러면 두 번째 변위. 는 단순하게 위치의 변화다. 필요한 게 다 얘기했네. 앞에서 위치 얘기했고 변위는 위치의 변화니까 변화량은 무조건 어떻게 구한다고? 나중에서 처음으로 따지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변이가 위치 변화라면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무조건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면 된다. 물론 지금 위치의 변화를 따지니까 나중 위치에서
뭐 이렇게 표시한 처음 위치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예요. 방향이 포함되다. 즉 나중 위치고 처음 위치고 계산하는데 방향, 이 기준점에서 이 앞쪽인지 뒤쪽인지 계산 과정이 전부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변의 크기, 잠깐만, 지금 계속 1차원 얘기다. 나중에 2차원, 3차원이 되면은 요걸 전부 다 벡터로 표시하면 되는데 그건 어려운 얘기니까 패스하시고, 그 다음 변의 크기 필요 없겠네. 변의 크기가 나중에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버리면 된다. 단순히 빼면 된다. 단 위치가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변이의 방향. 또 필요 없겠네.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얘기하면 돼. 예를 들어보자. 여기에서 잠깐. 앞쪽이다 뒤쪽이다는 네가 마음대로 정하면 된다. 그러면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2m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서쪽 3m 지점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야지. 변이 얼마지? 변이의 크기는 얼마고? 한번 일단 계산해봐라. 변이는 얼마냐? 동쪽 2m 지점이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서쪽 3m 지점이 있었다. 그럼 위치의 변화는 아직 모르겠다. 선택해라. 동쪽을 플러스로 할래? 서쪽을 플러스로 할래? 동쪽을 플러스로 하자 그래. 일반적 이동이니까 그럼 서쪽은 마이너스겠네. 그럼 얘가 처음이고 얘가 나중이겠다, 그죠? 그럼 변이의 크기는 나중 빼기 처음이라고 해서 이게 나중 위치가 얼마지? 마이너스 3이지? 빼기 처음 위치는 가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지?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란 거 안 줬고 내가 마이너스에 서쪽으로 쓰니까 요걸 읽어봐. 뭐라고 읽으면 될까? 마이너스니까 동쪽 서쪽. 서쪽으로 5만큼이 아니라 단위가 붙어 있으니까, 그치? 5m라고 해야겠지? 생각해보면 동쪽이 2m 있다가 서쪽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위치 변은 서쪽으로 가는 거 맞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계산으로 아예 어차피 직선도 아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은다면 안심하고 나중 빼기 처음 하면 된다. 단 방금 얘기했듯이 얘들이 각각 부호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했지. 요거만 지켜주면은 변이 찾는 건 장난이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변이는 계산 마이너스 5가 나와. 지금 이거 못 알아듣으니까 서쪽으로 5m요 라고 해야 답이다. 이게 정답이겠지. 그럼 변이의 크기, 여기에 크기라는 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방향을 무시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변이의 크기는 단순히 5m라고 하면 돼.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변이 계산은 이 정도 하시고, 그런 다음 세 번째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 지금부터 쓸 거는 변이다. 새로 보는 개념은 변이를 자주 쓸 거야. 근데 너네가 이전까지 썼던 개념은 싹 다 이동거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동거리부터 하자. 지금까지 배웠던 너네가 배웠던 이동거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움직임 거리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방향 미포함해. 어쨌거나 움직이기만 하면은 이동거리가
걔는 앞으로 같은 뒤로 같은 땅 파고 들어갔든 날라갔든 어쨌든 움직임을 쓰는 이동거리에 포함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좋아하는데 어쨌거나 유체가 움직였다면 어쨌거나 움직임 거리가 일단 무조건 더하다. 그게 이동거리다. 그 얘기는 어쨌거나라고 했지만 1차 운동에는 앞으로 같은 뒤로 같은 하향한 움직임을 했다면 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방향이 미포함되고 그러니 그 얘기는 첫 번째 성질 무조건 움직임을 했다면 무조건 증가하겠죠. 감소한 일이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책에 그래프 옆에 있는 거 잠깐 볼까? 그래프가 하나밖에 없죠.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적합하지 않은 적당하지 않은 경우라고 했는데 이게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가 아니라 위치 시간 그래프라면 가능하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이유. 짧은 그래프가 처음에 쭉 증가하다가 3차원 수처럼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다. 그죠? 이동거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죠. 무조건 앞으로 무조건 움직이면 더해지니까. 즉 책에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가 불가능한 이유, 감소한 게 있기 때문이다. 자, 다시 얘기하자면 어쨌거나 움직이면 하면 이동거리에 포함되니까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무조건 증가만 해요. 그랬다는 얘기고 물론 일정할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두 번째 변이는 처음과 끝의 위치 차이다. 그런데 그 위치란 게 원래 방향 포함하니까 변이도 당연히 방향이 포함된다. 즉 앞이다 뒤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증가했다 감소했다라는 게 포함이 된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문제를 하나 내볼까? 트랙이 원형으로 되어 있어. 여기가 출발점이야. 여기에 토끼가 뭐 만들어? 토끼하고 믿겨지지 않지만 거북이가 경주를 할 거야. 일단 일반적으로 누가 빠르게? 토끼가 빠르겠지? 근데 경기 방식이 이상해가지고 출발점에서 동시에 출발한 다음에 원형 트랙을 돌아서 원점으로 들어오면 경기가 끝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변이가 큰 사람이 이긴다. 큰 쪽이 이긴다. 질문! 토끼가 이겼을까? 거북이가 이겼을까? 다시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원점에 도착하면 경기는 끝. 그리고 그때까지 변이가 큰 쪽이 이긴다. 그럼 누가 이겼을까? 토끼가 이겼을까? 거북이가 이겼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토끼가 빨라. 이 경우에도 토끼가 빨라. 응? 근거. 왼쪽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네.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면 토끼가 계속 움직일 건데 처음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면 마이너스 돼서 그래서 토끼는 변이가 얼마나 될까? 원래보다 좀 더 크게. 자, 어쨌든 자, 상황은 토끼가 한 바퀴 도는다면 거북이 이만큼밖에 못 갔어. 그럼 토끼는 변이가 얼마일까? 처음이 지역이지? 나중에 치 어디게? 또 여기다 그지? 맞나? 그럼 변이가 얼마가 되게? 0이 되지? 즉 규칙을 변이 가지고 이겼다라고 한다면은 변이 토끼는 변이가 빵이다. 이길 리가 없다. 근데 거북이는 어쨌거나 여기서 여기까지 위치가 변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토끼가 변이가 왜 거북이가 토끼보다 크겠지? 그래서 거북이가 이겼다는 슬픈 현상이다. 참, 그 다음 하나만 더. 뒤에 문제를 잠깐 볼까? 이건 숙제를 내야 되겠지만 22페이지 4번 읽고 지금 한번 대답해 볼래? 잠깐, 이거 속도 얘기인가? 여기 미안, 이거 좀 이따 하자.
미안, 다시 앞으로 빼. 그러면 그 다음 네, 이동거리의 변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속도. 앞으로 약자하고 단위는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속도는 약자가 V입니다. 필기체 V니까 좀 이상하네. 안타깝게도 물리가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 표현 먼저 보자. 지금까지 주가라고 배웠던 건 속력. 속력을 영어로 뭐라고 하게? 속도는 영어로 뭐라고 하고? 속력은 영어로 스피드라고 합니다. 너네가 이거 약자 선택한다면 누굴 선택할래? 당연히 첫 글자가 S로 시작하니까 속력을 약자로 쓴다면 S로 써야지. 그때 속도의 약자가 V가 됐다라고 하는 건 속력도 약자 V 쓴다. 결국 중요한 개념은 속력이 아니라 속도라는 거다. 속도가 영어로는 벨로시티야. 그래서 자동차 중에도 빠르게 생긴 것 중에 벨로스트라는 게 있고, 그죠? 구름 중에 빠른 게 벨로실랩터라는 게 있지. 그냥 빠른 사냥꾼이란 뜻이야. 그래서 속도의 대표라면 뭔가 움직인다의 대표라면은 속도라고 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속도부터 정의를 할까? 아니야. 그래서 속도란 게 뭐냐 하면은 결국 속도가 있다는 거 움직인다는 뜻이다. 그럼 여기에 약간 철학적인 얘기. 움직였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여기 내가 여기 있다, 그치? 근데 이렇게 가서 움직였잖아. 내가 움직였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지? 뭘 보고? 위치가 변했다, 그치? 즉 원래하고 위치가 변했으면은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줄여서 시간당 위치 변화, 변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배경에 대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면 위치가 변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걸 치는데 결국은 위치란 개념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1. 속도 칸이 보자라. 속도, 벨로시티. 그래서 그 속도라고 하는 건 계산용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한다, 즉 변이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비교를 해야 되니까 누가 빨리 움직였다는 거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 둘 중에 하나겠지? 같은 위치 변화를 일으키는데 걸린 시간이 짧은 쪽이 빠르다. 또는 같은 시간 동안에 변이가 큰 쪽이 빠르겠다, 그죠? 그 같은 시간에 라고 한 걸 만드는 건데 이런 비슷한 계산을 많이 해봤을 거야. 빵이 10개, 사람 2명, 한 사람당 몇 개? 다시 빵 10개, 사람 2명, 한 사람당 빵은 몇 개지? 너무 쉬워서 그러나? 근데 5개다, 그치? 어떻게 구했지? 전체 개수를 사람 개수로 나눠버리면 되지. 즉 같은 사람당이라고 하는 건 그 원하는 값으로 나누면 된다는 뜻인데 그 변이 같은 시간 동안에 변이가 큰 놈이 빠르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려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위치 변화를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같은 시간, 정확하게 단위 시간 1초 동안 뭐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으로 나누는 건데 어쨌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시각이 아니라 시간이다. 시간도 흘러간다. 그동안에 위치가 얼마나 변했나? 라는 거. 이걸 약자로 나타내면 변이를 약자로 나타냈구나. 위치는 약자가 S다. 왜 S라고 쓰는지 나한테 묻지 마. 저도 모르겠더라. 그럼 변이는 그 위치가 변했으니까 보통 델타 S라고 하고 그 다음 시각도 시간 말고 시간도 약자 만들어 놓자. 시간은 보통 타임이니까 T로 가겠죠.
그거의 간격이니까 델타 t가 정확한 표현이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고려해서 약자를 쓰면 속도는 시간, 말 그대로 시간 간격, 시각 사이의 간격, 변이는 위치의 변화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속도의 기본 공식이야. 단 속도 공식이 2개 나오니까 일단은 말로는 요 정도까지만 해놓고 패스하자. 그 다음 이걸 먼저 해야 되겠네. 평균은 어떻게 구하지? A와 B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는 분? 아, 반응이 없어. 재미없다. 나 수학 못하는데 어떡해? 둘을 다 해가지고 두 값으로 나누면 되나? 이게 평균인가? 아, 그래? 얘는 평균 아닌가? 왜 찍어봐? 무섭게. 이건 평균 아닌가? 할꿈이 웃지 말고. 누가 평균이죠? 셋 다 평균이다,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만 써서 이거만 평균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각각 산수의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꾸로다. 이런 관계 있지? 자, 이걸 굳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래서 정확히 나름이라는 뜻이다. 그게 무조건 두 개 더해서 나누는 게 평균이 아니란 뜻이야. 예를 들어 지금 배울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의 그 평균의 의미가 이게 아니라 그래서 다르게 얘기할 건데 그럼 하나 더. 과학이라고 하는 건 자연의 대상으로 하니까 측정이 필요해.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지. TV 스크린이 진짜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나? 게임 해본 사람은 FPS가 얼마나 건 측정해 본 적 있을 건가? 우는 거 보니까 해봤구나. 난 눈 아파서 못하겠던데.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1초에 25프레임 이상이면 사람들이 연속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1초에 25장, 그러니까 화면 하나마다 다음 화면까지 간격이 있다는 뜻이지. 사람들이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마찬가지로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측정하려면 시간을 재야 되는데 그 시간을 무한히 정확하게 잴 수 있을까 하는 거야. 한 1초에 100번 정도 측정할 수 있을까? 거의 자동으로 돼지 콘센트에다가 꽂으면 60분의 1초는 쉽게 할 수 있다. 100분의 1초도 별 문제 없어. 1000분의 1초도 괜찮아. 10,000분의 1초는 좀 힘들 것 같지만 10만? 100만? 10만? 10억? 그러면 예를 들어 기술이 엄청 발달해서 100억 분의 1초까지 잴 수 있다 치자. 그럼 진짜로 연속으로 측정하는 건가? 아니지? 즉 뭔가를 연속으로 측정하는 게 힘드니까 결국은 과학에서는 포기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도중에 변화를 무시하고 측정할 거다. 그럼 도중에 변화가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계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당연히 처음과 나중값만 필요하겠지. 예를 들어 중학교에도 배워보니까 이 그래프는 미리 뭔지 얘기할까?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찍어봤더니 이렇게 점이 찍혔다. 굿. 그 얘기는 이 시간 측정할 때 여기서 요 간격까지 측정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측정했다는 뜻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시간에 따라 위치가 어떻게 된 거고? 변했어요. 누가 모르겠어요지? 변했어요. 응? 아, 변했어요. 아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데?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화죠.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증가한 것이 나도 보장일게 오케이? 없죠? 이렇게 안 갔다는 보장이 있나? 근데 우연히 시간 간격마다 직접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다고. 그러면 인간의 과학기술의 한계로 이 시간 간격을 완전 짧게 만드는 게 불가능하니까 결국 요점하고 요점으로 비교하고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게 사실 과학에서 얘기하는 평균이다. 그래서 다시 도중의 변화는 없다 치고 결국 필요한 거는 처음과 나중 그 차이 가지고 변화량을 구하고 그걸로 뭔가를 계산하겠다. 이 개념이 평균 개념이야. 이거 아니라 요거 아니라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로실가 이거 생각하고 있다. 자, 요 단원에서 나오는 평균하고 순간값, 순간값까지 얘기하나? 아니야, 나오면 하자.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비웃지 마. 일단 화이트보드는 처음이야. 적응이 안 돼. 단원 제목. 이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결론적인 의미는 순간 속도는 몰라도 된다. 아니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된다. 어차피 안 쓸 거야. 자, 1. 평균 속도. 랑걸 두식 쪽에 써보자. 평균이라고 하면 도중의 변화를 무시하니까 처음 값하고 나중 값 가지고만 계산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 속도를 구하는 데 필요한 게 단시간당 변이니까 변이하고 시간이 필요하겠지. 자, 그래서 앞에서 배운 그대로 적용시켜볼까? 다시 평균은 도중의 변화 무시하니까 처음하고 나중만 필요하다. 그게 시간이 됐든 변이도 처음하고 나중값만으로 구하고 시간도 처음하고 나중값만으로 구한다고. 그래서 색깔 칠하기 누리나 해볼까? 평균 속도를 구할 건데, 이걸 구하는 동안에 필요한 게 변화량이고, 속도를 구하는 데 필요한 게 시간이었으니까 시간 구하려면 시각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시각의 간격을 구하려면 빼기 해야 될 거다. 변화량이니까. 그 다음 변이가 필요하니까 위치의 변화도 구해야 되니까 위치도 필요할 거다. 즉 속도를 구한다 라고 하는데 필요한 건 파란색으로 쓸 거야. 그럼 평균의 의미는 이 필요한 시간하고 변이를 구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중간에 변화 모르겠지만 무조건 처음하고 나중만. 구체적으로 변화라도 무조건 나중 빼기 처음이었지. 즉 나중 시각에서 처음 시각 빼면은 총 걸린 시간이 나온다. 마찬가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버리면은 마찬가지 총 변이가 나오겠지. 그래서 다시 평균이란 말과 관계 있는 건 나중 처음 이거고, 속도랑 관계 있는 건 위치랑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걸 구하면은 나중 시각하고 처음 시각 차이가 결국 총 걸린 시각 사이 간격 줄여서 시간이 될 거고,
그동안에 나중 위치랑 처음 위치의 차이가 위치의 총 차이니까 총 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과학에서 얘기하는 평균의 의미가 도중의 변화를 무시하니까 처음하고 끝만 가지고 구하겠다. 그리고 속도에 구하는 데 필요한 게 변이하고 시기니까 변이를 구하는 것도 나중 값하고 처음 값 차이만, 시간 구하는 것도 나중하고 처음 값 차이만 가지고 구하겠다. 이게 평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이랍시고 나왔을 거고 좀 더 약자를 써가지고 나타내면 속도의 약자가 V라고 했다, 그지? 한글이 그용하고 우와, V 바라고 했네. 여기에 위에 짝대기 큰 것처럼 우리말은 짝대기, 물론 좀 있어 보이게 할 때는 바라고 읽으면 된다. 보통은 평균을 얘기해. 막대기 한 뜻이 말 그대로. 자, 그럼 이거 공식은 쉽죠. 어쨌거나 총 걸린 시간을 총 변이로 계산하면 이게 평균 속도다. 데이터라고 표시한 건 나중하고 처음에 간격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겠지. 이건 보통 원트레스가 V제로 불렀어. 원트레는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을 T2, T1이라고 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T, T0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마찬가지 위치도 크기만 따지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이렇게 따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 공식이라고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위에 파란색 내용치고 저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2, 1이 무슨 일인지 헷갈리지 않은 거야. 무조건 나중 처음. 어차피 변화는 무조건 나중 빼기 처음 하니까. 요게 평균 속도라는 거다. 그러면 순간이동? 자, 그러면 인간 능력으로 순간적인 값을 측정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했다, 그죠? 시어분 일수도 완전히 연속은 아니잖아. 그래서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측정은 안 돼. 정의는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했지? 지금 당장 계산이 된다고는 안 했다. 그래서 미리 얘기했죠. 어렵다. 그 얘기는 지금 당장 쓸 일 없다는 얘기다. 누구도 니한테 순간 속도가 얼마인지 구하라고 안 한다. 왜냐하면 저건 미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정의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 매우 짧은 순간. 그 얘기는 시간 간격이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시간 간격이 델타 t라고 했으니까 델타 t가 거의 간격이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으신 분. 델타 t가 0에 가까워진다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하기 모자라나요? 밑에 바로 쓸 거니까 괜찮아요. 자, 순간 속도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속도다. 그런데 얘는 1초, 2초, 0.5초, 60분의 1초 이런 식으로 간격이 상당히 크다면 얘는 거의 0에 가까워야 된다. 라는 건데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건 식으로 먼저 볼까? 그래서 V는 어떻게 구하냐면 평균 속도 인데 평균 속도 구하는데 걸린 시간 t2-t1 즉 델타 t가 0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는 이건 뭐라고 했지? 리미트라고 한다, 그치? 중위로 아직 안 배웠지? 이거 언제 배우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가? 오케이. 자, 그래서 리미트 구체는 델타 t가 0으로 갈 때 평균 속도라는 게 이거다 라고 하는 걸 구하면 돼. 단 여기에 t의 함수가 없으니까 좀 더 이쁘게 다시 쓰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 이거 구하면 되는데, 자, 중학교 1학년은 지금 몰라도 된다. 미리 얘기했듯이 계산하라고 아무도 안 한다고 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건 구하기 쉽다. 근데 이건 구하기 어렵다. 근데 만약에 속도가 맨날 똑같이 변하면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가 똑같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순간 속도 구한다고 해놓고 평균 속도로 구하면 돼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게 등속도 운동이다. 그래서 바로 뒷페이지에 등속도 운동 나오겠죠? 자, 다시. 오, 감정이 나오네. 속도가 있잖아. 그때는 속도, 즉 순간 속도 구한다고 평균 속도를 써도 된다라는 거지. 다시, 이거 지금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뭐의 공식인지 알아보겠나? 리미트 델타분의 델타. 미분 점이지? 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ST그래프, 즉 위치 시간 그래프 기울기의 접선 기울기가 미분으로 나온다는 뜻이죠. 몰라도 돼요. 그 다음 물리가 어려운 게 수학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웃긴 얘기. 중학교 때 과학 배우는 단원 제목이랑 물리 1이랑 물리 2랑 대학교 물리랑 단원은 똑같다. 즉 똑같은 내용을 맨날 배운다더라.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냐? 똑같은 걸 배워도 배울 때마다 수학이 달라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물리 1 수준이라고 했는데 철저하게 1차 운동, 1차 운동에서는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 그리고 연속인 건 못 따른다. 순간 속도를 정의했지 계산하라고 안 했다.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당연하게 미적분을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 미적분을 누가 만들었게? 랄프 니체? 뉴턴이 만들었어. 왜 만들었을까? 이런 거 계산하려고. 그래서 원래 미적분 이 역학이랑 제일 잘 맞아. 원래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더 웃긴 거는 뉴턴이 그걸 고안하고 직접 써먹기도 하면서 발표를 안 했던 이유.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 오! 선택적으로 지원했네. 자, 그래서 다시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거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분이거든. 그런데 다시 만약에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가 같다면 그 얘기는 평균값이나 순간값이랑 맨날 똑같다. 그러니까 속도가 맨날 똑같다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이 공식으로 이거 구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다르겠다 라는 뜻이. 아니 사실 그것도 안 다르네. 자, 그러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하기 전에 조금 어려운 내용 먼저 하자. 아니야, 숨 좀 쉬었다 할까? 한 5분 쉴까? 아니야, 제목은 써놓고. 좀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프 해석이 필요할 건데, 이걸 왜 하냐면 이 페이지에 그래프가 나오지만은, 잠깐 고정이 나오니까 17페이지 보면 그래프가 잔뜩 나온다, 그죠? 심심하면 문제 한번 살펴봐. 그래프가 엄청나게 나올 거야. 그래서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 알아둬야 되는데 규칙으로 알고 나면 되게 쉽다. 그래프에서 해석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 기울기 아니면 넓이. 이건 나중에 하자. 자, 그래서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는 기울기하고 넓이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거 외울 수 있냐고 얘기했던 게 세 가지 종류의 그래프에 대해서 기울기하고 넓이에 대해서 읊은 거거든. 그 6개를 외우지 않고도 금방 계산이 가능했던 게 요 해석만 그대로 따르면 되거든. 조금만 더 하자. 돌고 돌아서 나중에 기울기는 사실은 결국 미분이 되고
넓이는 적분이 된다. 그래서 미분 적분 할 줄 알면 세상이 편해진다 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물리 지금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미분 적분 너무 먼 얘기고, 그지? 그냥 그래프 해석을 어떻게 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한 가지만 더. 사람들은 어떤 도구를 만들었는데 원래 안 썼을 때보다 더 불편하면 안 쓴다. 그럼 그래프란 도구를 쓰는 이유가 뭘까? 당연히 그 사용하면 편하니까, 그죠? 왜냐면 규칙이 딱 2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 시합에 가자. 나가셔도 됩니다. 5분 안에 돌아와. 쉬지 말고 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지금. 다음 시간에 테스트 할게. 요거. 조금 빨리 나가면은 하나 더 있긴 한데, 등가수등의 공식이라고. 문자까지 공개해줄게. 아까 얘기했던 6가지 그래프, 기울기, 넓이, 이거 다 알고 있으면 된다. 답도 얘기해줄까? 위치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 넓이는 의미 없고,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 넓이는 변위. 그 다음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의미 없고, 넓이는 속도 변화. 이게 답이다. 왜 답을 얘기해 주냐고? 답 얘기한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안 해도 가 똑같이. 테스트 시간 있나? 일 분 남았다. 재밌는 취미를 가졌구나. 그거 한번 잘 연구해봐. 기판 위에 2차원 선 일찍찍 긋는 것보다 3차원 기판으로 하면 기판 크게 훨씬 줄일 수 있거든. 그 웬만한 전자기기는 지금보다 훨씬 작게 만들 수 있다. 거기에 응용하는 게 그런 식으로 시별시하는 거야. 미래에 관심이 있을까? 시간 왜 안 돼? 빨리 지나가! 와, 그 그래프 외우려고 아마 다음 시간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나가는 속도 보니까. 됐다. 25분 수업하자. 자, 그래서 그래프 해석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이거 우리말로 한번 읽어볼래? 델타 가로를 뭐라고 읽어야 되지? 가로 변화량이겠지? 그래서 가로 변화량분은 서로 변화량이다. 혹시나 수학에서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 또는 x분의 y라고 했으면 외운 사람 있으면 그 빨리 버려라. x 증가분의 y 증가량이다. 즉 변화량의 뜻은 무조건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게 좀 민감해야 되는데 어쨌든 가로 변화량분의 세로 변화량으로 구하면 무조건 기울기는
구해진다.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세로 곱하기 가로하면 된다. 이것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으니까 값이 아니라 의미만 한정이다. 즉, 그 그래프의 넓이의 의미가 뭔지 알고 싶다면 가로축 곱하기 세로축 하면 그 의미가 뻔하게 구해진다고. 좀 그보다도 뻔한 형태인데 결국 나중에 미분이 된다고 했지만은 여기에 리미트 하나만 붙이면 그냥 미분이지. 여기서 봤듯이. 그래서 결국 나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분수 형태로 나오는 공식은 결국 나중엔 다 미분이 된다. 똑같이 곱하기 형태로 나오는 값은 싹 다 그래프의 넓이가 되고. 자, 어쨌든 형태만 봐도 뻔하게 할 수 있는 게 얘는 분수 형태겠죠. 얘는 당연히 곱하기 형태다. 즉 어떤 공식이 있다면 그게 만약에 분수 형태로 나타난다 보나마나 기울기란 뜻이야. 지금 배운 게 딸랑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 공식 가지고 한번 잠깐 볼까? 속도,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게 델타 T분의 델타 S. 우리말로 얘기하면 시간분의 변이, 그 얘기는 세로값이 S고 가로값이 T란 뜻이다,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이렇게 해석되겠지? 세로축이 S, 가로축이 T인 그래프에 또는 우리말로 그러면 위치,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V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얘지 바꿔가지고 양변에 델타 T를 곱한 다음 다시 한번 볼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것도 해석해 볼래? 무슨 그래프란 뜻이기에? 세로값이 속도, 가로값은 당분간 전부 다 t거나 시간이거나. 즉 속도, 시간 그래프 안의 넓이가 변위라는 뜻이 된다. 자, 그래서 그래프 해석이 싸가리 못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래프에서 가로, 세로 중에 더 중요한 건 세로값이다. 수학에서는 특별히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문제가 남아있지. 가로치기 x, 세로치기 y일 때 일반적으로 함수에 쓰인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딴 식으로 쓰죠. x는 a 밑에 것처럼 쓰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궁금한 게 보통 x가 아니라 y라서 항상 y로 써서 그렇거든. 밑에 것도 틀린 건 아니야. 저렇게 쓸 수도 있긴 해. 근데 정작 궁금한 게 사실은 세로값이란 뜻이고 이렇게 된 이유가 일반적으로 값은 제어 못하는 또는 원인이 된다. 근데 세로값은 그에 따른 결과지.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원인이 중요해? 결과가 뭐가 궁금해? 원인이 궁금해? 결과가 궁금해? 그럼 보통 결과가 궁금하다고 하겠지. 그래서 그래프에서 세로값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당분간은 1단원이 끝날 때까지는 아니 그 뒤로도 꽤 오랫동안 가로축은 시간이 되게 많은 거야. 뉴턴 역학은 원래는 시간으로만 장난쳤으니까. 그래서 다시 그래프는 세로축이 더 중요하다. 과학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냥 수학마저도. 자, 그럼 원래대로 넘어가서 속력과 속도의 차이 절지상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
속력이고 속도고 둘 다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속력은 시간 분의 이동거리고 이동거리가 측정하기 쉬워 보이겠지만 사실은 경우에 따라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다. 속도는 시간 분의 위치의 변임을 따지지. 즉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사실도 얘기하면 이건 앞으로 안 쓴다. 안 쓸 거야. 속력을 문제에서 굳이 물었다라고 하는 거는 너네한테 착각을 유도하는 거다. 앞으로 쓰는 건 전부 다 속도야. 항문적으로 문제에서 일부러 속력을 물어볼 수 있다. 자, 어쨌든 그 결과 이동거리 자체가 어쨌거나 움직인 총 거리, 즉 방향을 무시했으니까 속력은 당연히 방향이 없다. 즉 속력이란 값이 마이너스가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동거리 항상 플러스니까. 시간은 원래 플러스겠지? 시간은 앞으로 몰려가니까. 근데 속도는 변이 자체가 방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 방향 포함이다. 즉 차이점 두 가지. 첫 번째는 속력은 이동거리로 가고 속도는 변이로 간다는 거. 두 번째 특징, 그에 따라 이동거리가 방향이 없으니까 속력도 방향이 없고 속도는 변이가 방향이 있으니까 속도도 방향이 포함된다 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쯤에서 문제 하나 잠깐 보실까? 아까 전에 풀려고 하다가 말했던 거 22페이지에 4번 한번 답을 해봤을 때는 9번은 돌을 따라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이때 자동차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데 일정한 속도로는 달릴 수가 없단다. Why? 즉 속력은 일정한데 속도는 일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다. 답을 해. 그렇지. 방향이 변하니까. 속력이 일정해도 달리는 방향이 바뀌면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란 뜻이죠? 맞나? 자, 어쨌든 그랬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속력과 속도는 결국 방향이 포함되는가 아니다. 이것만 차이가 난다. 그럼 여기에서 잠깐 용어 정리. 등속이라는 표현을 해보고 등속도라는 표현을 하는데 바로 뒤에 써먹을 거다. 등은 같다라는 뜻인가 알고 있을 거고, 그죠? 등속은 뭘 얘기하냐면 일정한 속력을 의미한다. 등속도는 일정한 속도를 의미한다. 그러면 지구주위에 달이 원동한다라고 가정하자. 실은 원동이 아닌데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속력으로 원동을 할 거야. 자, 그럼 질문. 달은 등속 운동하는 거 맞나? 달이 지구주위를 원동할 거야. 일정한 비율로. 그건 등속 운동은 맞을까? 맞겠지? 속력이 일정하니까. 그럼 등속도 운동은 될 수 있을 리가? 또 없지? 방향이 바뀌니까. 그래서 속도가 변했으니까 나중에 비록 가속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 용어 차이 좀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등속이라고 했는데 등속도 착각하고 보면 답이 틀려. 마찬가지 반대 경우도 있고. 자, 어쨌든 여기까지. 그리고 그런 다음에 속도가 일정한 물체의 운동. 이거 다른 말로 무슨 운동이라고 하게? 등 속도 운동이겠다, 그죠? 여기에서 핵심은 이미 얘기했으니까 바로 쓰고 넘어가죠. 등속도 운동일 때는 결국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가 같다. 이게 순간 속도 구했다라고 해놓고 평균 속도를 구해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하겠네요. 순간 속도는 v라고 쓰는데 이게 평균 속도는 같다. 근데 평균 속도는 나중 빼기 처음으로 구하면 되고, 얼마야? 위치 변화도 나중 빼기 처음으로 구하면 되지.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쓸 거는 만약에 쓴다면 등속도 운동밖에 안 돼. 계산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시 이 계산 못하잖아, 그치? 그래서 뭔가 계산 문제에 쓰일 공식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끝. 야, S는 VT하고 V 데이터 T겠지? 조금만 더 써야 되겠다, 책 때문에. 델타 빼먹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래서 책에 있는 식 비슷하게 변인 중에 S가 아니라 델타 S라고 써야만 한다. 는 V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지. 이 의미가 는 속도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안 되겠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써야겠다. 아, 그래서 그냥 S라고 썼구나. 자, 등속도 운동이니까 방향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당연하게도 변위, 그 중에서도 변위의 크기가 결국 이동거리가 된다. 그 얘기는 속도의 크기하고 속력이 똑같다는 뜻이 되겠지? 저 공식에 따라. 그것도 써놓자. 변의 크기가 이동거리랑 같으니까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랑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델타 S 값만 구했으니까 변이의 크기가 평균 속도고 순간 속도가 같으니까 그냥 변하게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의미가 된다. 중학교에 많이 보던 거지. 이동거리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공식이랑 똑같아. 그 다음 등속 직선은 그래프. 1번 뭐? 직선분식? 그 그래프 첫 번째 요거 해서 그대로 하면 되겠네. S가 뭐였더라? 뭐의 약자였더라? 델타 S가 뭐였지? 변이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위치, 세로축이 위치고 세로축이 더 중요한 거 먼저 쓰는 게 일반적이다. 이미 써먹은 요 얘기 그대로 쓰면 돼. 등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당연히 세로축이 위치, 가로축이 시간,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인데 그 속도가 일정하시니까 결국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다시 S 이게 위치고 가로축이 T 시간. 타임의 약자다. 오리진. 그렇다면은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그 기울기만 일정하면 되니까 얘가 등속도 운동의 그래프야. 물론 얘도 맞다. 물론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쨌거나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만 일정하면 등속도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 위치 시간 그래프의 안에 넓이는 의미가 없고 얘의 기울기가 속도라는 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즉 문제에서 반대로 기울기라고 구하라고는 델타 가로분의 델타 세로, 즉 델타 t분의 델타 s니까 v다 라고 하는 걸 거꾸로 알아낼 수 있다. 외워서 알아내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델타 S는 V 곱하기 델타 T 형태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번엔 무슨 그래프를 따질 거냐면은 세로축이 그리고 가로축이 T인 그래프, 즉 속도, 시간 그래프에 이번에는 넓이가 변이 또는 변이의 크기 또는 이때는 이동거리라고 해도 되는 등속도노니까. 자, 그럼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세로축은 V, 이게 어쨌든 속도고, 그 다음 가로축은 T, 어쨌든 시간이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속도가 일정하니까 이런 식 또는 이런 식이 되겠지. 즉, 둘 다 속도 변화만 없으면 되니까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이딴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난다. 그럼 질문이다. 빨간색하고 파란색의 차이가 뭘까? 빨간색은 뭐고 파란색은 뭘까? 빨간색은 양수고 파란색은 음수잖아. 양수를 일정하고 음수를 일정한 거. 빨간색은 속도가 플러스를 보통 앞쪽으로 잡으니까 얘가 만약에 앞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라면 파란색은 당연히 뒤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어쨌든 그랬다 그런 얘기고, 마찬가지 특정 시간까지 그 넓이를 구하자면은 특정 시간까지 처음에서 끝까지 이게 시간이고, 그동안에 평균 속도고 순간 속도고 속도가 일정한씩 되니까 속도를 보다. 그 가로 곱하기 세로 하는 의미는 속도 곱하기 시간 하라는 뜻인데 그게 변이었지? 변이의 크기였지?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의 넓이가 변이라고 하다. 단 방금 해석은 등속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속도가 변해도 속도 시간 그래프 안의 넓이가 변이가 돼. 다만 속도가 변한다라고 하는 게 아마도 중학교 1학년 잠깐만 이차함수 배운 사람 이차함수는 다 배웠나? 그럼 이차함수를 변하려까?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일정하게 변하면 그 다음 넓이를 구하기 쉬운데 곡선으로 변하면 어쩔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 이 곡선 안의 넓이가 여전히 변이가 된다. 근데 문제는 이거 중학교 2학년이 구할 수 있나? 없지. 고딩은 구할 수 있게 없게. 있어. 적분하면 돼. 바로 나와. 되게 쉽게 나와.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가 직선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란하게 누웠든 직선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든 아니면 곡선으로 증가하든 어쨌거나 그래프 안의 넓이가 변이하는 건 똑같다. 그래프 해석에서 이게 무슨 거죠? 결국 미분 적분이니까. 자, 요 정도. 그다음 그래프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가속도로 넘어가자. 오늘의 핵심이다. 중학교 과학이랑 고등학교 과학의 수학적으로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은 중학교는 기본적으로 상태를 다룬다. 근데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다룬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가속도 라는 거를 이름부터 살펴보자. 굿. 점차 지켰네. 가속도 우리 두 부분을 잘라서 보니까 가속도다, 그죠? 이건 앞에서 배웠던 그놈의 속도고 시간과 변이. 이게 무슨 뜻인지 보면 되겠네. 가가 무슨 뜻이 이게? 그렇지, 변한 뜻이야지. 그래서 용어에는 뜻이 전부 다 있다라고 했는데 가속도는 뜻을 해석하니까 대충 속도가 시간에 따라 더해지는
정도를 가속도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수학적인 개념 하나 더. A라는 숫자가 있고 A에다가 B를 더했다. 질문이다. A가 클까? A 플러스 B가 클까? 여지껏 째려보고 대답은 안 해. 나 수업 못한다고. 질문! A가 크게, A 플러스 B가 크게. 나 수업 못한다고. 찍어봐. A가 커, A 플러스 B가 커. 셀수 없어요. 왜? B가 양수는 음수는 그렇지. 더한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 그치? 그럼 마찬가지 속도에 속도를 더했다라고 해서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할 수 있나? 없죠. 그래서 이건 다시 얘기하면 속도에 속도를 더하면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한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속도가 변한다는 뜻이죠. 즉 더한다고 커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가속도의 저 가도 어쨌든 뭔가가 더해졌다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모른다.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속도가 변한다는 뜻이다. 가속도가 있다? 속도가 변했다. 라는 뜻이다. 그럼 가속도가 없다? 그럼 속도가 안 변했으니까 등속도겠네. 그 다음 가속도는 워낙에 중요한 거라 가지고 얘는 약자죠. 좀 써놓자. 속도도 이미 썼지만 가속도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cceleration이라고 해. 그 아빠가 밝기 좋아하는 거 있지? 악셀이라고. 그게 이놈이다. 그 밟으면 자동차 쫙 빨라진다, 그죠? acceleration. 네. 그래서 약자는 얘는 워낙에 중요한 개념이라 아무도 저 A 말고 딱 안 쓴다.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라는 뜻이야. 이 당분간 힘이라고 하는 걸 다루는데 저 A가 계속 나올 건데 어쨌든 가속도라고 하는 거 대략적으로 살펴본 개념이 이거고 제대로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속도도 움직인다는 뜻인데 그래서 누가 빠른데? 라고 하는 걸 알고 싶으면 시간을 나누면 되지. 같은 시간대면 변을 보면 되니까 마찬가지 가속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속도가 변하는데 그럼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래서 누가 빨리 속도가 변하는데? 이렇게 묻겠지. 그럼 또 똑같은 시간 동안 비교하면 되겠네. 마찬가지 시간 나눠버리면 된다. 뭐뭐 단위라고 하는 게 원래 나누라는 뜻이고 단위 시간으로 만들고 싶으면 즉 같은 시간 동안 비교하고 싶으면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가속도의 의미는 이걸로 끝이야. 자, 그러면 책에 나온 가속도의 저식은 틀렸다. 왜냐하면 순간 가속도랑 평균 가속도에서 다뤄야 되니까. 그 다음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 속력까지 포함해서 얘기다. 이건 그냥 책으로 보자. 속도가 빨라질 때라고 하는데 속도가 빨라졌다는 건 속도가 커졌다는 뜻이니까 더해진 가속도가 양수라는 뜻이지. 즉 가속도가 양수는 속도는 커진다. 단 부호까지 따져야 될 게 원래 속도가 마이너스 뒤로 달리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가속도가 플러스 그 얘기는 양수 쪽 앞쪽으로 빨라졌다는 뜻인데 그러면 속도는 커지는 게 맞다. 예를 들어 속도가 마이너스 4m/s에서 마이너스 2m/s가 되면 속도는 커지는 게 맞다. 단 속도의 크기인 속력은 감소했죠. 즉 빨라진다, 느려진다 하는 개념이 좀 애매한데 자, 어쨌든 볼까? 속도와 가속도 속도가 빨라졌더라고. 자, 직선상에 달리는 자동차가 0초일 때 20m/s가 되고 5초일 때 시간이 지났을 때 30m/s로 증가했다. 그 얘기는 속도가 증가해서 속도도 원래 방향 그대로니까 속도가 양수일 때 가속도도 양수면 속도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속도 20초일 때 40m/s, 25초일 때 20, 즉 속도가 작아졌네. 그럼 가속도는 음수가 된다. 속도가 양수라면. 즉 정리하자면은 속도와 가속도의 큰 부호가 똑같으면 속력은 커지고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 부호가 반대, 즉 방향이 반대면 속력은 감소한다. 이게 정확한 얘기야. 그 다음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 그래서 그렇게 공들였으니까 이건 금방 할 수 있겠지. 자, 들어가기 전에 평균이 뭐라고? 과거에서 얘기한 평균이 도중에 변화는 무시하고 처음 값하고 나중 값으로 구하겠다는 뜻이다, 그죠? 그럼 가속도를 구할 때는 속도가 변하는 정도니까 나중 속도하고 처음 속도가 필요하고 그동안에 걸린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하기 전에 다시 아까 패턴 순간 속도는 처음 시각, 나중 시각에서 처음 시각 빼고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가지고 총 변을 구한 다음에 그 둘을 나눠버리면 평균 속도가 나왔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배운 게 그때 걸린 시간을 매우 짧게 만드는 순간값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못 간다고 했다, 그죠? 미분이라.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게 등속도 운동이었다. 지금도 비슷한 패턴인지 볼까? 15페이지 제목이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다, 그치? 한 페이지 넘겨볼래? 뭐라고 되겠죠? 응. 그렇지. 아까 패턴이 똑같지? 자,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다. 평균 가속도라고 하는 건 아까처럼 처음 값하고 나중 값으로 구하면 되고 그래서 계산하기 쉽다. 초딩도 계산할 수 있다. 빼기하고 나누기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근데 순간 가속도는 이번에서 순간 값을 구하기 위해서 리미트 붙일 거고 그래서 미분이 나오거든. 물론 여전히 계산 못한다. 그런데 만약에 가속도가 일정하면 평균 가속도랑 순간 가속도가 같으니까 평균 가속도 공식을 순간 가속도에 쓸 수 있다. 그게 핵심이겠지? 그래서 나온 게 등가속도의 공식이고 16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이야. 오늘은 아마 못 들어갈 것 같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까처럼 색칠놀이라서 평균 가속도 는 어차피 걸린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를 구할 거니까 변화 구하는 나중 빼기 처음. 그러니까 가속도 구하는 필요한 건 속도 변화다. 그러니까 속도가 나중하고 처음이 필요한 거고 그동안에 총 걸린 시간 변화가 시각이 필요. 어머나 어머나 색칠해보니 실패. 이 필요하겠죠? 지금 여기에 파란색을 쓰는 가속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평균이라고 한 거의 물리적인 의미는 도중의 변화 무시하고 나중 값과 처음 값의 차이로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평균 어쩌고 저쩌고 구하라고 한다면 볼 거 없이 나중하고 처음만 따지면 된다.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예를 들어 100m 달리기 하면서 차 빠졌다? 그런다고 총 걸린 시간에서 빼주지도 않는다. 딱 보고 들어갔다 나무 밑에서 잤다? 다 안 빼준다. 내가 관심 있는 오로지 나중하고 처음 뿐이야. 자, 요거를 구하는 건 매우 똑같고 평균 나중 처음만 가속도 구할 때는 총 걸린 시간보다 총 변이, 총 이동, 총 속도 변화를 구할 건데 위에 거, 그러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 이게 총 속도의 변화고 그 다음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 뺀 거는 총 걸린 시간이고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총 걸린 시간 동안은 속도가 얼마나 변했나 라고 한 걸 따지는 게 평균 가속도의 의미다. 그 다음 이건 공식화해서 많이 쓸 거니까 다시
가속도가 A이고 평균값은 보통 위에 발을 붙이는 거겠다, 그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공식 먼저 쓰면 총 걸린 시간 보통 총 걸린 시간 델타 T로 구하고 속도 변화는 델타 V로 구할 건데 측정이니까 V였겠지? 근데 이 평균값을 구하는데 필요한 건 나중하고 처음, 구체적으로 나중 빼기 처음이 무조건 이다. 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된다. 단 조심해야 될 게 속도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방향 포함해야 돼. 예를 들어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동쪽, 서쪽 이거 부호 분명히 다르게 해줘야 된다고. 불안하니까. 방향 포함이야. 어쨌든 평균 가속도 공식은 이거. 그런데 얘는 바로 뒤에 자주 쓸 거라서 조금만 다르게 바꾸자. 자, 나중 시각은 보통 사람들이 t로 주고 처음 시각은 시간 0일 때 시각을 여기서 t제로라고 두는데 이같이 마찬가지 v도 일반적으로 나중 속도 이건 처음이라고 해서 v제로 이딴 식으로 쓰는데 웬만한 바보가 아니라면 처음 시각 측정은 0초부터 한 거야. 그래서 얘는 공식에서 t분의 v-v 제곱이라고 나누는데 그래서 공식이 위에 게 맞아요? 밑에 게 맞아요? 당연히 둘 다 맞는 거야. 의미가 있는 것뿐이야. 2가 나중 1이 처음이라고 한다면 요 식이 맞고 시각도 이게 일반적이지. 근데 보통은 처음 시간은 0초가 고정식이니까 나중 시간이 결국 0초에서 그때까지 총 걸린 시간이 된다. 그래서 이 공식부터 시작을 하는 게 뒷페이지의 공식일 거야. 시간이 되면 공식이나 한번 쭉 보고 가봐. 자, 그 다음 두 번째 순간 가속도. 이건 아까랑 마찬가지로 어렵다.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지? 어차피 안 쓸 거라고. 는 이번엔 계속 이렇게 쓰자. 리미트 시간이 간격이 더럽게 짧아질 동안에 평균 가속도라고. 공식화해서 다시 쓰면 순간 가속도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속도고 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A2반 이건 계산할 수 있는 식이 아니고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는 정의에 따라 dt분의 dv라는 미분값이 나온다. 그거 어차피 계산 못한다. 높아지면 다시 몰라도 된다. 미분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지? 참, 그래서 얘는 그래도 여기에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만 더 나가자. 몇 분까지 수업이지? 10분까지요? 시간이 되면 다른 문제도 했으면 좋겠네요. 잠깐. 문제는 하나 내고 가자. 나중에 말로 추가해줄게. 필요 없다. 자, 이렇게 문제를 냈다 진짜. 이게 문제가 되게 평범해 보여도 낚시가 2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 한번 풀어볼래?
단위는 틀려도 뭐라고 안 할게? 아직은. 답 나온 사람. 답 나오시고. 답을 하시죠. 틀렸잖아요. 맞아. 네. 틀린다고 죽이거나 하지는 않아요. 2m per second 제곱. 굿! 잘했어. 단위까지 맞췄네. 근데 틀렸네. 뭐가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봐. 낚시가 한 2개 정도 있다고 했다 그지? 생각한 낚시의 두 번째에 빠지셨습니다. 힌트 줄까? 줄까 볼게요. 어디에 낚였냐면은 여기에 낚인 겁니다. 계산 잘하는 거겠지? 그냥 답 얘기해 줄까? 서쪽으로 2m/s 제곱이 정답이다. 뭐가 틀렸게? 방향은 얘기 안 했다 그지? 문제에서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이라고 물었으면 방금 정답이 될 뻔했다. 근데 굳이 평균 가속도는 이라고 물었으니까 가속도는 당연히 방향이 포함이겠지? 그 빼고 쓰면은 원칙적으로 틀린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틀렸다고 한다. 과거가 됐든 일반고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래서 문제에서 치사하게 이렇게 묻는지 잘 봐야 되고, 그 다음 계산 잘한 거 6 빼기 4 나누기 2 그냥 5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는 거 다행인 거지. 방향이 정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동쪽은 아까처럼 플러스로 했다면 서쪽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 따라서 정의에 따라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총 걸린 시간 5초라고 했으니까 5초 동안에 나중 빼기 1000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10 해서 마이너스 2m/s 제곱. 이게 정답. 그래서 2가 나왔다고 하는 게 사실 부호가 틀렸다라고 하는 게 이 뜻이야. 물론 마이너스 2라고 쓰면 안 돼. 마이너스라고 두 개 나니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방향, 즉 서쪽으로 2m/s 라고 답하는 게 맞다. 그 다음 이쯤에서 단위 좀 잠깐 보자. 좀 바쁘니까 약자로 쓰려다.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었지. 그럼 이 공식을 알고 있다면 단위도 뻔하게 할 수 있는데, 변이의 단위가 뭐였더라? 기본적으로 미터죠. 표준 단위거든. 시간은 표준 단위가 세컨드야. 그래서 속도의 단위는 세컨드분의 미터가 표준이다. 근데 양놈들이 분수 얘기하기가 힘들었는지 어차피 이게 미터는 시간은 초로 나눈다는 뜻이죠. 다르게 써져 있는 미터 나누기 세컨드라고. 이거 뭐라고 할게? 퍼 뭐뭐 마다라는 뜻이죠. 세컨드 말하면 미터. 지금 이걸 미터 퍼 세컨드라고 읽는 것 뿐이야. 마찬가지로 해결해보자. 가속도의 단위가 시간이 지날 때 속도가 변한다고 했죠. 그럼 속도는 속도 변화고 속도고 똑같이 미터 퍼 세컨드가 기본 단위일 거다. 그럼 시간은 여전히 표준 단위가 미터겠죠. 그러니까 얘 둘을 이렇게 나누면은 이거는 사실상 세컨드분의 미터는 미터 세컨드 제곱분의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퍼 꼬라지로 바꾸면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는 거다. 즉 뭔 소리냐 하면은 공식을 알고 있다면 단위는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다. 자주 써보면 그 공식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이걸 써야 되는데, 아마 앞으로도 제목이라든 약자가 나올 때 특이한 단위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 얘기할 거다. 좀 다른 얘기지만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공식. 이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네,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물리 공식이야. 첫 번째 E는 MC 제곱이고,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한번 볼까? 힘의 단위가 뭐라고 배웠죠? 중학교 때? 1뉴턴의 정체는 뭐냐면 M은 질량이다. 질량의 표준 단위가 누구냐면은 SI 단위계라고 하는데 킬로그램이야. 그럼 가속도는 방금 봤듯이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겠지. 그래서 1뉴턴 1kg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랑 똑같은 단위다. 공식에서 하는 거다. 마찬가지 아마 중학교에 배운 W는 FS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1의 기본 단위가 뭐였더라? 줄이지? 이건 결국 F의 단위 1뉴턴 곱하기 이동거리의 단위 미터는 똑같다. 그 1뉴턴을 다시 끄집어내서 쓰면 1kg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이 1줄이랑 같은 단위다. 사실 울산과거는 아니고 부산과거에서 면접할 때 자주 묻는 게 이런 표준 단위 같은 거 전환하는 건데 이 단위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건 두 가지를 얘기하지. 첫 번째, 표준 단위계, 즉 SI 단위, 국제 표준 단위계에 익숙하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이 공식을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부러 단위를 배우는데 중학교 때도 나오긴 해. 물론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다. 공식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게 가능할 뿐이야. 그 다음 막 더 해야 될 게 있다고 했죠, 그지? 살짝만 더 하자. 세 번째,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기니까 좀 잘라먹고 하자.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 똑같다는 뜻이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다. 그래서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의미는 당연히 등 똑같다. 뭐가? 가속도가. 즉 시간이 지나도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뜻이고 이 의미는 사실은 수학적인 얘기지. 앞에서 배웠던 계산하기 쉬운 평균 가속도와 계산하기 어려운 순간 가속도가 아야파이지. 평균 가속도고 순간 가속도가 같다는 뜻이지. 그럼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을 때 결국 평균 가속도랑 순간 가속도가 같으니까 평균 가속도 공식을 순간 가속도에 쓰고 순간 가속도 구했다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다. 또는 어차피 평균 가속도고 순간 가속도가 같으니까 그냥 닥치고 이걸 전부 다 가속도라고 불러. 그래서 등 가속도 운동에서는 가속도 값이 평균이고 순간이고 똑같으니까 그냥 다 같이 가속도라고 부른다. 그리고 공식은 요거 쓸 거다. 더 구체적으로는 요거 쓸 거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스텝을 밟은 건데 시간 1분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는 평균 가속도랑 똑같으니까 t분의 v-v0라고 할 수 있겠네. 물론 v는 나중, v0는 처음. 그럼 여기에서 v로 정리하면 v는 v0 플러스 at. 이게 등가수는 첫 번째 공식이라고 책에 나오는 걸 거다.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몇 차 함수? 1차 함수죠? 구체적으로는 세로값이 v고 가로축이 시간인 그래프가 될 거다.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 해석하면 길게는 가속도고 길게 맞네. 시간이 가로축이 있으니까. 그럼 세로 해석할 건 가속도를 이미 알고 왔으니까 그래프를 넓게 구할 수 있겠네. 얘가 변이가 된다. 그래서 얘가 v0, 얘가 v, 이게 총돌린 시간 t라고 한다면은 사다리꼴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되더라? 그러니까 대체 여기 첫 번째 공식을 때려 넣으면 금방 이렇게 나와. 즉 이렇게 쭉 하면은 다시 얘가 가속도의 정의고 그 다음 이거 정리만 하면은 요 식이 나오고 등가속도의 첫 번째 공식. 그 다음 이거를 그래프로 해서 그래프 해석만 하면은 두 번째 공식이 나온다. 그 다음 첫 번째고 두 번째 잘 연립시키면 세 번째가 나와. 즉 16페이지에는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금방 외우는 게 아니다. 금방 만들어낼 수 있지. 자, 그 다음 옆 페이지에 17페이지에 그래프에서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야.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변이 시간 그래프 각각의 기울기하고 넓이를 얘기하지. 예를 들어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순간 속도다라는 거.
속도 시간 그래프는 둘 다 기울기는 가속도고 넓이는 변이고, 그지? 그 다음 가속 시간 그래프에서는 넓이만 속도 변화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외울 수 있냐고 물어봤던 거다, 그지? 안 해도 된다고 했지?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자. 다음 시간에 꼭 공부해와야 될 거. 그래프 이미 해석하는 거. 그거 테스트로 할 거니까. 아, 그리고 잊지 마. 뭔가, 특히나 물리는, 뭔가를 외워야 될 것 같으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어.